이 12.3 내란 직후에 그 체포 대상자들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뭐 10여 명 이름 이제 나오고 할 때, 그 강진국 기자는 왜 없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게 참 시간이 지나니까 노상원 수첩에 그 더 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약 한 500명 정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름과 뭐 단체 혹은 언론사 이름 적혀 있는데, 더 탐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더 탐사 1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요게 이제 그 기사인데, 뭐 좌파를 뭐 구속시키고 사형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용역도 쓰자 그러고, 그 분량이 한 70쪽 정도, 70여 쪽 분량에 그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야, 여기에 더 탐사가 여기 이제 이해찬, 뭐 차범근, 뭐 차범근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여기 더 탐사 1당 여기 보면 김명수 대법관 때 좌파 판사, 이성윤 등 좌파 판사, 김남국, 황운하, 조씨 일가는 아마 조국 일가인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일가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더 탐사 1당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촛불 집회 주모자들, 촛불 행동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짜뉴스 양산공장 김어준 이렇게 된 거니까 이제 뉴스공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방송사인지는 지금 적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MBC 정도로 MBC 보이죠. 정도, JTBC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두한 시대 주먹들을 이용하여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이렇게 밑에 써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서북 청년단 같은 애들을 시켜서 아예 그냥 작사를 내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노상원 그 수첩이 지금 70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동일 인물이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70쪽에 적혀져 있는 메모들이 한날 한시에 작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 날에 이제 그 걸쳐서 작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기사를 지금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상원 수첩의 지금 필적이 국가수에다가 그 의뢰를 했는데, 감정 불가로 지금 나왔다고 하죠. 아하. 감정 불가로 이제 나왔다는 얘기는 노상원의 필적하고는 일단 노상원 수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노상원 수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노상원 본인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닌 제3자의 생각을 받아 적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때 제3자라 하면 일단 김용현 국방장관 아니면 서로 영적인 교류가 가능한 김건희 씨. 특히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김건희 씨를 노상원 씨가 늘 만나면서 김건희 씨의 이제 이 하명을 수첩에다가 이제 그 기재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의심이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적은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 적었는지가 지금 특정은 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제 2023년 말로 추정이 돼요. 2023년 말, 또 안 늦으면 2014년 초 정도인데, 저때 언론사 가운데서는 거의 더 탐사가 지금 언론사 명의 기자가 된 거는 뭐 지금까지 보도된 걸로는 더 탐사하고 뭐 뉴스공장 정도가 지금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 이런 데는 이제 좌파 방송이라고만 얘기를 돼 있어요. 그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요 내용을 이제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거 대상이라고 해서 이름들을 쭉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재연한 거죠. 아마 뭐 어디 A4 용지 한 장에. 저건 뭐 재연이에요. 자, 여기 이해찬, 윤미향, 이재명, 황운하, 조국, 문재인 쭉 이름, 정치인들 쭉 이름 나오고요. 그리고 더 탐사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언론사들은 뭐 예를 들면 한겨레 뭐 경향 이런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그 더 탐사 이렇게. 한겨레 경향 없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소리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보이진 않죠. 뉴스타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타파하고 이제 서울의 소리가 보이질 않고 대신 더 탐사가 보였다는 얘기는 또 2023년
이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명품백 보도했던 게 2023년 이제 11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1월 말에 뭐 보도됐을 때도 크게 번지자면 그게 이제 한 12월 달, 12월 말쯤 가서 이제 그게 굉장히 커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메모가 작성됐던 시기는 그 명품백 그 파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직전에 작성이 된 게 아닌가. 만약에 그 뒤에 심칠주로 이제 그 최지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체포 뭐 수거 대상에 그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수첩에 작성된 더 탐사가 작성됐던 저 시기는 명품팩 그 파동이 커지기 직전에 작성됐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수거 대상자들이라서 이게 수거 대상자는 결국 이제 이 살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처단하겠다는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참 그 더 탐사 일당으로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네. 더 탐사 직원들 옛날에 더 탐사 직원이었던 사람들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이번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정말 뭐 지금 이 시간에 그 어디에 그 지하 벙커 같은데 수감돼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뭐 저 백령도 같은데 뭐 바닷물에 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충격적인 참 걱정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왜 저를 더 탐사 이제 일당이라고 표현했을까를 생각해 보자면 이제 더 탐사에 있는 이제 직원들을 이제 그 범죄 그 집단 취급한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우리 이제 유튜브 이제 지형들을 봤을 때 저기에 더 탐사 일당 써놓고 그다음에 김어준 등 뉴스공장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3년 말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 그다음에 더 탐사는 완전히 이제 그 서로 뭔가 이렇게 그 완전히 뭔가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세력으로 좀 본 거예요. 저기 눈에 볼 더라도.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 뉴스 공장을 이제 추종하는 이제 그 유튜브 언론들이 있고 더 탐사를 중심으로 하는 유튜브 언론들. 그래서 저 더 탐사 일당이라고 얘기한다면 단순히 이제 저희 더 탐사뿐만 아니고 더 탐사하고 이제 서로 이제 협업하는 이제 허재현 기자의 뭐 리포 액트라든지 그렇겠죠. 아니면 이제 그 뭐 김성수 뭐 김성수 TV라든지 TV. 그 당시에 이제 또 제보자 X가 또 저희하고 또 협업을 네. 했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시사 급발진이라든지 뭐 네. 이런 그 더 탐사를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협업 관계에 있는 유튜버들을 통칭해서 네. 아마 더 탐사 일당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하고 그 싶어요. 열린 공감이 이제 없네요, 그죠? 열린 공감. 그러니까 열린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 공감이 없다는 얘기. 2023년 저 말이면 열린 공감 TV도 나름 이제 이 김건희 씨의 고모인 김혜섭이나 아니면 김충식 특히 그렇죠. 굉장히 집요하게 많이 방송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노상원 수첩에 열린 공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가능성은 두 가지죠. 열린 공감 TV가 이제 그 김충식 등을 공격했던 것은 자신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일정한 이 줄리하고 싸우고 있다, 윤석열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럼 이제 외부로 보이기 위한 섀도우 복싱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또 다른 가능성은 말하자면 이 열린 공감 TV를 이제에서 하고 있는 방송들 자체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 공격을 해도 그렇죠. 뭔가 팩트가 없고 굳이 뭐 없애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더 탐사 일당들을 열심히 공격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신 공격해주고 공격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열린 공감 TV는 수거 대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복수에 보도된 것들을 한번 네. 그 수거 대상 단체나 인물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A급 체포 대상자들 보시면 뭐 좌파 판사 윤미향, 유창훈, 권순일, 이재명, 뭐 김명수, 황운하, 조국, 문재인과 그 일당, 여기도 일당이 돼 있죠. 임종석, 이준석, 유시민, 이재명 이렇게 뭐 사람들. 이게 이제 A급 체포 대상자로 돼 있고 1차 수집 대상
이해찬 등 좌파 골수들. 정치인을 보면 정청래, 김용민, 여기 김용민은 목사 아니고 의원입니다. 네. 김의겸, 김남구, 서영교, 고민정, 윤건영, 노영민이 왜 들어갔을까? 네. 그게 좀 이상한데. 임정숙도 들어가 있어요. 임정숙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저 이유는 이제 문씨 일가를 이제 제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1대 비서실장이 임정석이고 2대 비서실장이 노영민이거든요. 둘 다 비서실장이니까. 문재인은 이제 가장 최측근이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 국정상실장, 행정관 이상, 차관 이상, 국정원 차장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을 또 분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상원의 이제 생각이라기보다도 뭔가 누군가하고 그 계엄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한 그래서 이제 그 수거 대상으로 전두환식으로 얘기하자면 삼천 교육대에 이제 그 보낼 대상자들을 저렇게 추린 거죠, 나름대로. 그렇죠. 네. 단체들 보면 전교조, 민변, 민노총, 그리고 사이비 종교단체, 정의구현 사재단, 그다음에 퇴진운동재단, 불교기독교, 대진년 대학생들이죠. 네. 그다음에 전장년, 장애인연합회, 촛불집회, 촛불행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조계는 이제 좌파 판사라 그러면서 유창훈을 집어넣는데 유창훈 판사는 좌파 판사라기보다는 그때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 기각했고, 그리고 강진구 기자님도 그때 구속영장 기각했다. 2024년 23년 2월 달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성윤도 들어가 있고 언론 방송 중에서 보시면 좌파 연예인 중에 김재동, 김호준도 여기 포함해 놓기도 해요. 네, 김호준은 이제 연예인으로 그러니까 뉴스 엔터테이너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네, 좌파 유튜버라면서 더 탐사는 이렇게 그 언론사는 이름이 유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언론사 이름으로는 유일하게 더 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당이라고 썼다는 거. 그리고 기타로 보시면 차범근 축구 선수 출신의 차범근 씨가 여기 들어갔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저기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거돼야 될 대상의 그 뭐 한겨레나 경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뉴스 지금 딱 더 탐사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건 사실은 우리 언론 특히 레거시 미디어들 스스로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노상원 입장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죽어 있다고 본 거죠. 뭐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탐사나 아니면 이제 김어준 씨 등 정도만 제거하면 이제 적대적인 언론들은 다 비판적인 언론들은 충분히 다 잠재울 수 있다.